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또 간만에 제가 또 영상을 찍습니다. 네. 좀 영상을 자주 찍고 싶은데, 올해 제가 고3이 있다 보니까 일단 너무 바빠서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확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기존 학생들 플러스 수험생이 있다라는 거는 거의 수험생들이랑 같은 호흡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노베이스 친구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 친구가 거의 8, 9등급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거의 11개월 정도를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년이 되어 가는 건 거죠. 중간 과정 잠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한번 켰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나긴 했는데 이제 고3이 됐다라는 거는 서로에게 뭐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엄청 압박감이 있습니다. 네. 어, 불현듯 떨리고 막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심장박동이 막 이렇게 요동치기도 하고요.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친구랑 저랑 해왔던 공부를 보면 제가 집필했던 교재에 학원에선 안 해주는 14종 교과서 문법, 그 중학교 1학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거랑 그다음에 천일문 입문하고 그다음 어휘끝 고등학교 기본 그거를 했어요. 이제 그 세 가지 기본을 마무리한 후에 천일문 기본으로 넘어갔어요. 천일문 기본으로 넘어가서 독해 연습 좀 하고요. 독해 연습 강화했고 20번대 문제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유형 2024라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문제에다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건 거죠. 이게 절대 유형 2024는 20번부터 24번까지의 그 유형별 문제를 묶어둔 거라 가지고 이 친구가 반드시 도전해야 될 문항들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 3월 첫 번째 모의고사 보는 날이 된 거죠. 이제 얼마나 떨리겠어요. 3월 모고가 주는 의미가 좀 남다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처음 보는 이제 모의고사라는 긴장도 있고요. 또 나름 어쨌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좀 써먹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시험이기도 하고 또 카더라 통신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보는 뭐 3월 모고가 네 인생 그 마지막 점수랑 똑같다. 수능 점수랑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트레스를 압박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단 말이죠. 또 제 학생이 발전을 한 거는 분명해요. 발전한 거는 맞지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지문을 읽을 만큼 발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한 번을 찍고 쭉 자지는 말고 앞번호에 있는 좀 쉬운 독해는 독해 연습 생각한다라고 하고 좀 풀어보라고 이제 권했었죠. 네, 시험 끝나고 그 다음번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한테 좀 이상한 말을 들은 거예요. 옆에 이제 친구들이 영어 모의고사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줬대요. 뭔데? 라고 했더니 듣기 평가를 풀 때 최대한 이제 시간을 아껴서 틈틈이 18번부터 문제를 미리미리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 거예요. 이제 이 방법은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분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나온 이제 나름의 전략이기는 해요. 자, 앞번호 듣기 평가가 비교적 쉬우니까 듣기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풀고 다음 문장 읽어주기까지 약간 텀이 생기거든요. 그때 독해 문제를 풀으라는 건 거죠. 근데 이 학생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전략이란 말이죠. 애초에 30번대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듣기 평가랑 20번대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천천히 풀어도 되거든요. 이제 그래 놓고 30번대 그냥 다 찍더라도 말이죠. 어차피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낀 점이 그 분야 전문가인 제가 그런 방법을 학생에게 일러주지 않았는데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했다라는 점이에요. 거기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아이 스스로 반성하고 저에게 고백을 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휘둘린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야 된대 라는 그런 말에 상당히 쉽게 낚이더라. 뭐 그렇게 하다 보니 3월 모의고사는
결국은 본인의 실력대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친구가 알려준 전략을 적용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왔죠. 이게 성찰의 시간을 좀 지난 후에 단어 암기는 이제 2회독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2024 푸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맨 처음에 사놨던 그 교재들, 근데 어려워서 못하고 그냥 묵혀뒀던 교재들을 이제 꺼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삼령 시리즈나 빠바 같은 문제집을 이제 조금씩 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6월 모평이 있었죠. 절대 이상한 짓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상한 전략 쓰지 마라. 차분하게 천천히 독해하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학생이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뭐 몇 점 나왔니 이렇게 먼저 묻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시험 보고 이제 하루 있다간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문자로 카톡이 오지만 그 글이 뭔가 음성 지원 된다고 하잖아요. 엄청 설레는 목소리처럼 저한테 딱 들리면서 5등급이 나왔다고. 아, 정말 기뻤어요. 5등급 나왔어요. 라고 문자가 떴을 때,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사실 더 감동적이긴 했는데요. 이 친구가, 선생님 마음 같아선 더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엔 70점 목표로 삼아 볼게요. 오늘 듣기 평가 문제집 샀어요. 제가 듣기에서 좀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학생이 참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마 남은 시간은 듣기와 단어를 좀 더 보강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이 학생이 그런 말 했거든요. 전 재수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약간 의외였어요. 이제 공부하는 법도 좀 알아가고 삘이 오니까 1년만 더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도 내가 이렇게만 하면 좀 되는구나. 시간이 좀 부족한 거니까 1년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왜?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이 친구가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쏟아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만나서 처음 수업할 때부터의 그 과정을 같이 영상으로 봐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 학생의 그 8등급이나 9등급이라는 숫자가 주는 심각성보다는 저는 이 아이가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 이 생활 저변에 알게 모르게 깔려져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영어 단어들과 이런 데서 뭔가 주눅이 들지 않게끔 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였었거든요. 너무 기초적인 단어도 안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심지어 모의고사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문을 읽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너무 기특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아직 좀 시간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수능이 150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마음이 이제 압박감이 커요. 이 친구 말고 다른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현타가 매일매일 오는 건 거죠. 분명히 365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왜 150일 남았다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150일이 100일이 딱 지나가고 두 자릿수로 카운팅이 되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굉장히 마음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게 결국은 신체화 증상까지 넘어가서 두통이라던가 뭔가 또 배앓이 이런 걸로 고통을 호소하는 수험생들도 제법 있어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그냥 다독여만 주셔라. 아이들 스스로도 너무 힘들다. 그런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5등급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친구 입장에선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적이 오를 줄 몰랐고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수준까지 올리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튼 고3 수준의 지문을 읽고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대견하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또 수업 시간에 다른 이제 후배 팀 할 때
제가 이 친구 얘기를 가끔씩 해줘요. 해주면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의 역할이 정말 열어서 살렸다. 그 친구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150일 남았는데 하루하루 소중하게 잘 달려보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여름 무더위가 남아있죠? 이거를 한 고비를 이제 넘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특히 더운 여름에 공부를 쭉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 좀 챙겨 드시고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혹시 6월 모평을 조금 망했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 볼 9월 모평이 혹시라도 내가 원했던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길 바랍니다. 수능은 그날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수능은 그날 딱 돼야 알 수 있는 거라서 그 전까지는 그냥 차근차근 오늘의 해야 될 일을 쭉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